54명을 태운 전세기가 1시간 전인 오전 8시 37분 이곳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송환자들은 입국 수속까지 마친 뒤 제 뒤로 보이는 게이트를 통해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공항 곳곳에는 경찰 인력이 배치돼 있는데요. 경찰은 송환자들을 차량 23대를 이용해 분산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송환 대상자들은 현재 캄보디아 수사당국에 구금됐던 전원으로 모두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입니다. 일부는 인터폴의 적색 수배도 내려졌던 상태입니다. 정부 합동대응팀은 송환 대상자의 3배가 넘는 약 200명 규모의 호송조를 편성해 함께 전세기에 탑승했습니다. 안전한 호송을 위해 200명이 넘는 공항 현장 대응관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경찰은 송환 대상자들이 전세기를 타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각각 관할 경찰서로 넘겨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 캄보디아 현지로 우리 정부 합동대응팀도 가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지금 좀 논의된 게 있습니까? 네, 정부 합동대응팀은 어제 캄보디아 외교부와 내무부 고위급을 만나 구금 한국인 송환에 관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으로 숨진 20대 대학생 박모 씨에 대한 공동 부검 날짜도 밝혔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은 오는 20일 오전 9시 푸놈펜에서 박 씨에 대한 공동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검 이후에는 신속한 시일 안에 화장해 유해를 송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숨진 박 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대포 통장 모집책을 국내에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과 캄보디아 사이 스캔 범죄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고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네, 며칠 전 KBS에 긴급한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는데 곧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KBS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저희 취재진은 탈출에 성공한 피해자를 캄보디아 현지에서 직접 만나 한국 귀국길까지 동행했습니다. 탈출부터 귀국까지 그 숨가쁜 과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맞으시죠? 지난 8월 휴대전화를 한국에서 갖다 줄 수 있겠냐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캄보디아에 온 A씨.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낯선 한국인들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끌려갔고 폭행과 감금, 끔찍한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10일 동안은 일단 계속 두들겨 맞았거든요. 자고 있으면은 갑자기 와가지고 전기충격기로 찢어버리고 불로 철 같은 거 달궈가지고 몸에. 한국 경찰엔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상황. 차라리 뛰어내리는 게 낫겠다 그 생각까지 하고. 그러다 지난 12일 A씨는 KBS 제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곧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을 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실제로 경비가 느슨한 시간대를 틈타 탈출했고 지난 14일 캄보디아 현지로 날아간 KBS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네. 불안한 듯 떨리는 두 팔, 몸 곳곳에 흉터까지 여전히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A씨는 푸놈펜에서 범죄단지가 밀집한 시아누크빌로, 열흘 만에 다시 푸놈펜 범죄단지로, 이후엔 또다시 최대 범죄단지로 꼽히는 태자단지로 팔려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강요당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감금됐던 범죄단지 중 한 곳은 푸놈펜 시내 한복판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탈출한 뒤에도 보호막은 없었습니다. 문 닫으니까 여기서 주무시게 놔둘 수도 없고 저희도 인력이 부족하고 안 된다,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항에서 또다시 납치될까 두려움에 떨었던 A씨는 KBS 취재진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고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48일간의 악몽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이렇게 힘겹게 범죄 조직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국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겪는 위협은 끝나지 않습니다. 범죄 조직과 연계된 브로커들이 탈출한 이들의 신상을 비밀 대화방에 공유하며 협박을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대화방에 KBS 취재진이 잠입해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이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천여 명이 참여 중인 텔레그램 대화방. 한국인 여권 정보가 무더기로 올라와 있습니다. 고의 또는 실수로 범죄 조직에 가담한 이들의 신상인데 본인은 물론 가족, 지인 사진까지 올라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박제 채널.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연계된 브로커들이 주도하는 곳입니다. 채널방이 무작위하게 이게 박제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신상뿐 아니라 보복을 암시하는 글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악성 댓글을 남겼다는 인증 사진도 있습니다. 한국 가서도 괴롭히겠다, 가족 안부 확인해라 등 협박과 조롱도 서슴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성함까지도 다 밝혀서 이런 사람도 사람이라고 부해야 되나요? 이렇게 글을 올리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브로커들은 고수익 일자리에 속은 한국인들을 수수료를 받고 범죄 조직에 넘기는데 이탈자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A를 했는데 돈을 요구를 합니다. 해외 범죄단지에서 탈출한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협박의 공포 속에 놓여 있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난달 KBS가 보도한 고문 사망 20대 대학생의 강제 마약 투약 영상도 텔레그램에 올려져 있습니다. 텔레그램이 조직원 모집과 신상 공개, 보복 협박 등 범죄 활동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네, 캄보디아 범죄 피해와 관련된 수사 재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 조직원들이 어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외국인 총책의 지휘 아래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죄, 이른바 로맨스 스캠을 벌인 일당입니다. 신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의 한 건물, 서모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이곳에서 연애 빙자 사기, 로맨스 스캠을 벌였습니다. 마동석이라고 불리는 외국인 총책은 수사기관 사칭팀과 해킹팀 등 7개 전문팀을 꾸렸는데 서 씨는 로맨스팀 팀장으로 가담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5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 씨 등 로맨스팀은 성매매 조건 만남을 미끼로 허위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뒤 본인 인증에 필요하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원과의 만남 중에 금전거래 시 성매매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서 인증비용이 먼저 필요하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게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외국에 본거지를 만들어 범죄단체 활동을 하는 경우 범행이 분업화 고도화돼 적발이 어려워 폐해가 더 심각하다며 서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4명도 징역 3년에서 4년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은 같은 조직원 8명과 계좌를 제공한 3명 등 모두 11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과 한국인 부총괄 등 해외 거주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네, 조금 전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모두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데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사회부 신수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 기자, 이 송환자들이 이제 도착하면 바로 경찰 조사부터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조금 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송환 대상자들은 바로 호송차로 옮겨 탄 뒤에 관할 경찰서로 압송될 예정입니다. 이후 관련 조사를 또 받을 예정인데요.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갇혀있던 피해자지만 동시에 보이스피싱 혹은 로맨스 스캠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 몇몇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 적색 수배자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64명 중 59명은 캄보디아 사기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고 5명은 스스로 신고해서 범죄 단지에서 꼭 구출됐습니다. 64명이 또 모두 같은 조직은 아니고요. 범행 시기나 수법도 모두 다릅니다. 구체적인 역할이나 조직 내 비중은 한국에서 또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 이 차량 23대 통해서 분산 호송된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좀 앞으로 좀 어디서 수사받을지는 지금 정해진 상황인가요? 네, 충남청으로 45명, 약 70%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이송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경기 북부청으로 15명이 이송됩니다. 대전청과 서울 서대문서, 경기 남부 김포서 그리고 강원 원주서로 각 1명씩 이송될 예정입니다.
한국 범죄자들이 이렇게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되는 사례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하는데 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네, 이들은 캄보디아 태초 공항 안에 있는 보안 시설에서 우리 한국 경찰에게 인계가 됐습니다. 보통 피의자 송환 시 필요한 경찰관보다 훨씬 더 많은 190여 명이 투입이 됐는데요. 이 전세기를 탄 직후에는 미란다 원칙을 들은 뒤에 곧바로 기내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금 정부의 합동 대응팀도 현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할 텐데 어제 캄보디아 외교부와 내무부 고위급 만나서 협의를 계속 이어갔다고요? 네, 합동 대응팀은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 뒤에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서 20일에 부검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에서 추가로 대포통장 모집책 2명을 검거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는 데스크포스도 꾸립니다. 이 TFA를 정례화해서 두 나라 경찰 수사 과정을 얻은 정보를 이 정보와 증거를 함께 공유를 하는 등 수사를 공조하는 겁니다. 또 캄보디아 정부도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저희에게 밝혔습니다. 한국인 관련 신고가 현지 경찰에 접수될 경우에 범죄 단지를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한국인 발견 시에는 즉각적으로 구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인이 자국 범죄에 연루돼 추방이 되면 재입국을 막는 이른바 이 블랙리스트 명단까지 만들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경찰이 범죄 단지가 밀집한 시아누크빌 일대에 설치하려고 했던 이 코리안 데스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정부 합동 대응팀 대부분이 지금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교부와 경찰청 소속 일부 직원들은 캄보디아에 남아서 이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결국 이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거냐, 그 예방책을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 어제 관련 발표가 좀 있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법무부에서는 출국 단계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서 출국 심사 단계에서 캄보디아 방문 주의 사항이 적힌 안내 문구와 영상이 자동 출국 심사대에 표출되는 겁니다. 또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에게는 유인 심사대에서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캄보디아 방문 주의 안내문을 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신수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을 지목하면서 미국은 공정한 대우를 받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 상황을 언급하며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미 간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해당 발언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중국과의 협상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어리석지 않다고 강조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까지 지목하며 공정한 대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fairly is hundreds of billions and even trillions of dollar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and it's our national security is secure because of tariffs. 중국은 미국 덕분에 부유하게 됐고 미국이 그들의 군대를 키워준 셈이라며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미중 협상에 있어 미국이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고 중국이 157%의 관세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대화는 계속하고 있다며 이달 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중 양국 경제수장은 본격적인 회담 의제 조율에도 나섭니다. We hope that China will show the respect that we have shown them, and I am confident that President Trump, because of his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will be able to get things back on a good course.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오늘 전화통화를 갖는 데 이어 다음 주 말레이시아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미중 소통 채널이 다시 가동되는 만큼 한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던 중 금거부기와 함께 발견한 당선 축하카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사이 매간 매직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이 증거 일부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용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거부기를 주고 장관급 자리에 올랐다는 매관 매직 의혹. 핵심 증거는 금거부기와 함께 있던 카드 한 장입니다. 당선을 축하드린다는 문구와 함께 윤 전 대통령 부부 그리고 보낸 사람인 이 전 위원장의 이름이 함께 적혔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이 카드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여사 일가를 수색하다 금거부기와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영장 혐의와 관련 없는 이 카드를 압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우선 금거부기만 압수하고 카드는 사진만 찍어둔 뒤 김 여사 일가에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새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갔을 때 카드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김 여사 일가에게 카드 행방을 추궁했지만 이들은 모른다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순방 목걸이 모조품을 발견했을 때처럼 수사관이 현장을 지킨 상태에서 새 영장을 받아오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를 놓친 것. 결국 재판에서 사진으로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습니다. 특검은 다음 주 이배용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영관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전관 변호인 면담에 이어 이번엔 주식 투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투자해 특검에서 수사까지 했던 태양광 업체 주식을 민특검도 샀다가 상장 폐지 직전 팔았던 겁니다. KBS 취재 결과 민특검은 해당 업체의 초창기 투자자였는데요. 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닥에 상장됐으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장 1년 만에 퇴출된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 순식간에 7,000명 주주가 4천억 원 넘는 피해를 봤습니다. 11년 동안 모은 돈이 일순간에 휴지가 돼버리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민중기 특검이 이 회사에 투자했다고 한 시점은 2000년 초. 확인해보니 회사 설립 직후였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한 이 회사에 민특검은 약 4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대부분은 창업하면서 지인들끼리 해요. 내가 이런 기술이고 개발하려고 하는데 투자하시라고 하는 거지. 이 회사 창립자 오모 씨 그리고 사회이사였던 양모 전 검사는 민특검의 고교 대학 동문이었습니다. 대표 오 씨는 2010년 초 분식회계가 알려지기 직전 주식을 처분하고 도주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민특검은 주식을 팔아 1억 원 정도 차익을 봤습니다. 상장 폐지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초기 주요 투자자였던 만큼 회사 대표로부터 정보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 회사엔 김건희 여사도 투자했는데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투자 경위와 함께 주가 하락을 어떻게 미리 알았는지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지인 소개로 투자했고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주식을 팔았다고 해명했지만 오 씨와의 친분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그동안 특검 수사를 비판해왔던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이 같은 의혹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위선과 불법이 드러났다며 공무원 사망 사건과 묶어 민특검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면서도 공식 반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 유착 의혹 관련 권성동 의원 구속과 당원 명부 압수수색 등으로 민중기 특검에 반발해온 국민의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민특검의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특검의 불법과 위선이 드러났다며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던 민특검의 진짜 모습은 법복을 입은 도적, 법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인 소개 투자, 증권사 직원 권유 매도라는 민특검의 변명은 파렴치한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민 투자자들이 4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민중기 특검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배만 불렸습니다.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에 이어 민특검을 특검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늘었다면서 다음 주 민특검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역시 수사 대상인 김 여사와 같은 종목으로 돈을 번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인권을 짓밟던 특검이 이제는 공정마저 무너뜨렸다며 민특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후보로 민특검을 추천한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의혹에 대한 해명은 민특검이 할 일이라며 당 차원의 대응엔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특검을 흔들어 내란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다. 민중기 특검이 성과를 내니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코스피가 소폭이지만 오르면서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침없는 급등세 속에 일부 과열 조짐도 보이는데요. 주식을 사려고 빚을 낸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박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코스피 종가는 3,748, 0.5포인트 올랐습니다. 3,650선을 돌파한 지난 15일부터 사흘 내리 사상 최고가 행진입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빚내서 주식 투자, 일명 빚투도 급증 중입니다. 고객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달 말 23조 5천억 원,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9달 동안 49%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폭보다 더 가파릅니다. 빚내서 투자하기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기법입니다. 문제는 중장년층 쏠림입니다. 대형 증권사 10곳의 빚투 고객 현황을 보면 5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이 빚의 33%를 차지했고 50세 이상 전체로 보면 60%까지 늘어납니다. 신용융자는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통상 담보 비율 140%를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1,000만 원을 빌렸다면 주식평가액과 예수금 합계가 빌린 돈의 140%, 1,400만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부족한 만큼 돈을 채워 넣어야 하고 추가 납부를 안 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팝니다. 조정기에는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양면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의 투자거나 단기간 내에 현금화 수요가 있는 경우 신중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한국거래소는 급등락이 심한 투기성 종목은 비투를 금지하는 등 자체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증권사에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규제에서 빗겨난 지역으로 거래 문의가 쏠리면서 일부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웬 한쪽에서는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규제 대상이 됐다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신축 아파트. 규제 시행 첫날 국민평형이 1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2주 전보다 7천만 원 올랐습니다. 호가는 1억 넘게 뛰었고 부동산엔 손님이 늘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실장님들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다 나갔어요. 지금 방금 다 나갔어요. 계속 문의가 와요. 아침, 저녁에, 밤에도 오고. 산업단지 조성과 GTS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선호 지역으로 꼽히는데 이번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 이전에는 사실 거의 문의가 없었어요. 파시려는 분이 사실 그동안 더 많았는데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제 지금은 매수 문의가 더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반면 동탄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단지는 거래 문의가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21년 가격보다도 더 안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사시는 분들도 이 주변 분들도 다들 불만이 되게 많으세요. 침체됐던 거래가 더 위축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노도관광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지역들까지 거래량이 급감하는 형태로 그냥 눈에 띄게 줄어드는 형태로 당연히 나올 걸로 보입니다. 초강력 규제로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 심리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사회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 현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에서 계속 경찰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가운데 중간중간 이제 송환 피의자들도 좀 보이는데요. 좀 인력이 굉장히 많네요, 신 기자. 네, 피의자 1명당 형사 2명이 송환 항공편에 동행한 겁니다. 이 최소 경찰관이 원래 128명 정도 필요했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190여 명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줄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오는 피의자가 60여 명인데 60여 명 대비 인력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네, 맞죠. 형사 2명이 송환 항공편에 보통 동행을 하니까 128명이 아까 말씀드린 채로 보통 필요한데 훨씬 많은 190여 명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갇혀있던 피해자지만 동시에 보이스피싱 혹은 로맨스 스캠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 받는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또 경찰관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이 경찰 2명이 뭐 양옆에 팔짱을 끼고 있고 가운데 이제 송환 대상자들이 계속 걸어가는 모습 화면에 보시고 계십니다. 화면에 지금 보이다시피 계속해서 연이어서 지금 송환 대상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대규모 송환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적이 좀 드문 일이죠. 네, 굉장히 드문 사례인데요. 이들은 캄보디아 태초 공항 안에 있는 보안 시설에서 한국 경찰에 인계가 됐고요. 보통 전세기를 탄 직후에 미란다 원칙을 들은 뒤에 곧바로 기내에서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이분들 충남청으로 45명, 약 70%에 해당하는 인원이 곧 이송되고요. 경기 북부청으로는 15명이 이송됩니다. 대전청과 서울 서대문서, 경기 남부 김포서와 강원 원주서로 각 1명씩 이송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송환에 대비해서 이 각 송환 대상자들이 어디서에 가서 어떤 조사 받을지 이런 게 다 예정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미리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오늘 공항에 경찰 기동대 등도 대거 배치돼서 삼엄한 경비를 또 펼쳤습니다. 경찰청은 수사기획 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항 현장 대응당 인력 215명까지 배치를 해두었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우리 정부 합동대응팀 같은 경우도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좀 대응팀에서는